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준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회생 절차 진행 시 지출될 수 있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의 종류로는 인지대, 송달료, 연합금, 감정평가 수수료, CRO에게 지출되는 매월 보수,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등에 대한 위임 보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지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에 27,000원, 보존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에 각 1,800원의 인지를 납부하게 되고요. 합해서 36,600원이 되겠습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채권자가 1명일 경우에 223,600원이고요. 여기에 1명 추가될 때마다 15,600원의 송달료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연합금은 조사위원에 대한 보수 지급을 위한 비용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절차에 있어서 보수 기준표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법인회생의 경우에는 자산 총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8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00만 원, 80억 원 이상이고 12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2,7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지급이 되는데요. 자산이 늘어날수록 보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조사위원회 보수는 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인가된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요.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납부해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회생에 있어서 조사위원회 보수는 자산 또는 부채가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에서 500만 원, 10억에서 20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500에서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1,0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연합금 납부 명령은 보존처분일에 하고 있고 보존처분일로부터 5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가 개시 결정이 되면은 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평가에 대한 보수는 감정평가 법인 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하되 최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총액이, 그러니까 감정평가 총액이 약 한 10억 원 정도의 경우에 약 100만 원 정도 내외에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30억 원인 경우에는 300만 원 내외, 50억 원인 경우에는 한 500만 원 내외, 100억 원인 경우에는 800만 원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감정평가 대상물이 부동산이나 기구 등이 아닌 지적재산권,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많지가 않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좀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 이후에 법원은 CRO, 즉 구조조정 담당 임원이라는 분을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에 대한 매월 보수를 법인에서, 즉 채무자 회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간이회생 절차에서는 매월 8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법인회생에서는 매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회생 진행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회생 절차 위임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위임에 대한 보수는 채권자의 수, 자산과 부채의 규모, 관할 법원, 사건의 난이도, 그리고 위임받는 그 대리인 사무실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2천만 원 내외에서 수억 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임 보수액이 적지 않은 만큼 여러분이 법인회생 절차를 위임할 때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개시 신청 시부터
개시 결정까지인지 또는 개시 신청 시부터 회생계획 인가 또는 폐지 시까지인지 회생 절차의 종결까지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고요. 개시 결정 후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등 작성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업무를 회계 업무라고 해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성은 해주지 않고 검토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와 월관 보고서의 작성 또는 검토가 포함되어 있는지, 조사 확정 재판이나 부인의 청구 등에 대한 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인데요. 개시 결정에 대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요. 회생계획 인가 또는 회생절차 종결 시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제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회생계획 인가 또는 회생절차 폐지 시까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자 목록, 시부인표, 회생계획안 작성 업무는 반드시 포함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 각종 허가 신청서라든가 월간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업무는 포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사 확정 재판이나 부인의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조사 확정 재판이나 부인의 청구 등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지, 그에 대한 사건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가 지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미리 책정을 해서 지급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 약정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인가시까지만 약정하기 때문에 인가 후 진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가 후 정관 변경이나 신주 발행, 임원의 변경 등에 대한 사항 등이 있고요. 조기 변제 후 회생 절차 조기 종결 신청까지 업무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약 2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생 절차 진행 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렸고요. 법인회생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